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거 투표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실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정말 치열한 접전을 보였던 특히나 이 서울시장 후보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라마틱하다라는 말씀도 하실 텐데요. 이제 이 선거는 모두 끝이 났고 그 이후 어떻게 서울시가 또 변화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겠죠. 저희 방송은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이 서울의 변화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테니까요. 언제든 그 안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목요일 2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 박사입니다. 자, 투표, 선거에 대한 결과. 저도 이제 그 잠을 설쳐가면서 새벽부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봤는데 정말 너무 좀 짜릿하고 재밌는 결과였고 특히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막판 역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서울 시민의 결국은 안정적인 그 서울시 운영을 조금 꾀하지 않았나 하는 쪽에 뭐 표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한 4만 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가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해결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끝이 났고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앞으로의 우리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부동산 투자 전략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02-2638-3972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시거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또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일단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짐작을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요. 또 지금 한강변 소액 투자 특히 이번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이제 국민의힘, 나머지 17개 구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구청장이 배출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한강변에 있는 쪽에 그 구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지역 분석 또 좀 할 겸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판도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셔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끝이 났지만 부동산 시장의 고민은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도 이 서울시와 또 정부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고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이 서울 집값은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서울시 정책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거래를 좀 규제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서울시 전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부분에 대한 좀 거래가 조금 많이 되지 않는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상대적으로 다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시장이 바뀐다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 하지만 기초적으로 그런 그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자체가 개발을 좀 촉진하고 좀 시간을 단축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시장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막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제까지 하는 노선을 조금 변형된 노선으로 갈 수 있겠다. 서울시장이 바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말끔하게 해소가 된 거예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향후에 좀 진단을 할 수 있겠냐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심도를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의 집값 향방 늘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늘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서울시장이 계속 연임하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저희 방송 늘 함께 하시면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그 안에서 또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하고 있고요. 자, 한때는 이 서울의 집값을 강남이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그 공식이 조금은 깨진 것 같습니다. 강남도 이 한강에 접해 있는 강남이냐, 한강에서 먼 강남이냐에 따라 집값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걸 보니 한강변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결국 이 한강 벨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이윤환 박사와 함께 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자, 이 한강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한강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주목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한강에 대한 좀 그 주목을 좀 더 끌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사실 5선째예요. 뭐 중도했다가 아니면 보궐선거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4년을 하는 게 이번에 이제 3번째긴 하지만 중간에 또 아니면 보궐선거에 의해서까지 한다면 5번을 서울시장을 하는 겁니다만은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됐을 때가 2006년도인데 그 당시에 한강에 대한 부분으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부분을 했었고 다시 2020년, 21년도에 보궐선거에서 진행하는 모습에서는 더 업그레이드 한강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부분으로 더욱더 한강에 주목을 하면서 한강을 좀 더 발전시키고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긴 하지만 뭔가 좀 더 한강에 대한 주목을 끄는 데 있어서 아파트 시세만큼 정말 같은 강남이 아닌 현상이 돼버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강남구라고 하더라도요. 한강변은 압구정, 한강변이 아닌 좀 가장 먼 데는 이제 개포동인데 같은 강남이니까 가격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간격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 근데 이 비군하게 이 강남구만이 아니라 뭐 서초구라든지 아니면 송파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파트 시세 차이가 한강변, 반포라든지 또 저 밑에 있는 뭐 양재라든지 이런 쪽하고 비교 또
잠실이라든지 또 저 아래쪽에 거여마천에 대한 비교. 그러니까 같은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도 한강하고 얼마나 가깝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올라도 좀 덜 오르는 그런 현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강 벨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섞여 있는 구가 어디냐를 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한강에 접해 있어요. 마포부터 해서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저쪽 아래쪽에는 뭐 강성구라든지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번에 그 구청장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이 된 분들이 당연히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한강 벨트에 있는 강남 4구가 국민의힘의 이제 구청장이 이제 당선이 됐고, 또 하나는 광진구청장도 당선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양천구도 됐고요. 그리고 용산구도 됐고요. 그리고 여기 중구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 구, 그리고 나머지 17개 구는 민주당에서 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거와 맞물려서 아까 얘기대로 25개 구 중에서 한강에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강하고 붙어 있지 않은 구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훨씬 어떤 한강에 접한 구에 대한 어떤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좀 더 국민의힘 쪽을 좀 선호하는 쪽이 이제 계속해서 좀 강하게 좀 짙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규칙가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지금은 한강 벨트를 두고 구를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대적 흐름을 보면은 구라는 얘기보다도 동이라는 부분, 동 이름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더욱 갖게 될 게 앞으로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강남이라고 치더라도 한강에 접해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압구정 동이란 말이에요. 압구정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 선뜻 그냥 강남에 산다라고 얘기할 거였지만, 요즘은 동 이름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현상이 있어요. 그 동 이름이 대체 한강하고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강하고 붙어 있는 동 이름을 더욱 강하게 어필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강남의 어필보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구정에 대한 부분, 또 한강에 접해 있는 반포동이라는 부분, 잠실동이라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여의도라든지 또 뭐 용산도 이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이름이 굉장히 좀 특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 재개발 쪽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보면은 위쪽에는 지금 이제 한참 성동구에 이제 성수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라는 브랜드 이름보다도 동 이름은 성수동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곳. 마찬가지 광진구에서도 이쪽 개발 지역인 자양동에 대한 그 어떤 동에 대한 브랜드 이름이 광진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상 한강에 접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시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양극화, 더 오르면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우리가 개발지에 대한 투자도 어디를 겨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한강변에 붙어 있는 그 구. 사실 이 말씀 주신 그 구가 저희 상담 문의로 들어오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 대표님의 말씀은 그 구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작은 구역으로 동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하지만 또 어떤 동에 내가 집중을 해야 하는지, 어떤 동에 임장 가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혼자 찾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에 한강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될 세미나인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자, 뭐 어쨌든 지금 뭐 8개 서울에 이제 8개 구가 국민의힘에 이제 구청장이 당선이 됐고 나머지 17개 이 8개 구와 나머지 17개 구에 대한 편차는 일단은 아파트 시세가 말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은 한강변이라도 만약에 소액 투자를 어느 쪽인 방향으로 조금 하는 게 좋겠느냐. 많은 분들 소액 투자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그 소액이라는 게 정말 적은 소액이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정도라도 불사하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 있는지는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한강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이번에는 좀 지방선거 이후로 첫 세미나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6월 10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특히나 이 한강 투자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또 2부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네네. 네, TV 소리는 0으로 해주시고 화면 보시면서 저희 전화로만 좀 소리는 들어주세요. 네, 이게 전화랑 TV랑 소리가 한 1, 2초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소리는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노원구 하계동 네, 저기 우방 아파트를 24평인데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파트를 별로 시세가 항상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어서 네, 매도하고 제가 지금 부천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매도하고 부천에서 계속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아파트 전망.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 노원구 하계동의 우방 아파트 24평형을 이거 임대 주고 계세요? 네네. 월세 받거든요. 이거는 월세 주고 계시고 거주는 부천에서 전세로 하고 계시고 네네. 부천의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좀 살고 계세요? 아, JM 팰리스라고 원미구에 있어요. 원미구에 있는 JM 팰리스. JM 팰리스요. 네. 여기에 지금 전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노원구의 아파트가 생각보다 안 올라서 이걸 좀 그냥 매도하고 거주하고 네.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까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까는 아니고 부천이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좀 살기 좋아서 그냥 부천 쪽으로. 부천역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를 이렇게 사는 게 좋을지 아. 아니면 우방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그냥 부천에서 그냥 전세로 살고 있는 게 좋을지.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어쨌든 지금 투자 네. 목적으로 서울의 노원구에 가지고 계시는 거고 거주는 부천에 하고 계시는데 마음으로는 부천이 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노원구 하계동에 네. 우방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네. 이게 대진고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언제 매입하셨어요? 2000년도요. 2000년. 이게 99년도에 입주한 네네. 아파트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부터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은 시세가 얼마 정도예요? 이게 몇 평에? 지금 뭐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매도 보면. 예, 지금 20평대죠?
네. 24평인데 5억에서 뭐 6억 한다 그러니까 사실 시세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실 거예요. 네. 차라리 이걸 과감히 매도를 하고 지금 부천에 살아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거기를 살까라는 건데 네, 네. 저는 물론 집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거주를 오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집에서 사는 게 낫잖아요. 네. 예, 근데 얘 같은 경우 그렇다고 얘를 버리고 부천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은 시기상조예요. 아, 이유는 뭐냐면 자 볼게요. 우선 하계동 우방 아파트가 얘가 288세대예요. 네. 세대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2동짜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아까 99년에 입주를 했다고 했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지었을 때 찾아보면 용적률이 자체가 390%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없어요. 네. 예, 단지 지금 하계역 이 7호선 라인이라든지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같은 20평대라도 8억, 네. 9억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네. 다 이제 교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동북선이 지금 이제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 동북선이 2027년 11월에 개통 예정에 있어요. 네.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된다면 네. 그야말로 지하철역하고는 5분 거리 안쪽에 있게 될 네.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계역을 통해서 강남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천에서 1억은 올라요. 아, 그래요. 개통되고 난 효과, 그렇지 않은 효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주거라는 측면에서의 아니라 기대치, 어떤 선입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라는 게 갭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살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느끼는데 지금 당장은 여기서 살아보니 지하철역이 멀어. 근데 만약에 그게 2027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개통 이후에 느끼는 체감 온도가 너무 편리한데? 라고 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예. 근데 이거를 팔고 부천으로 가는데 부천이 가격이 막 오를 곳이냐. 물론 이제 잘 사면 다소나마 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부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네. 뭐 지금 서둘러서 사서 그게 가격이 오르네 뭐네 이런 거를 논할 곳은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서울시도 사실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면 좀 더 가격 상승 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여기처럼 20평대가 5, 6억대 하는 곳들은 교통이 좋지 않은 곳들이 이 정도 금액선에 하거든요. 근데 얘가 교통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경험은 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이해하시겠죠? 네, 네. 예, 왜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을 보려고 막 굴을 계속 파도 끝이 없어. 그래서 에이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냥 뭐 한 뼘만 딱 던지면 이게 뻥 뚫릴 수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돌아서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라고 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지금 부천 살아보니까 너무 괜찮아 라고 해서 거기 산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천에서는 언제든 뭐 전세를 살고 하시되 얘가 또 임대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대 만기 시점에 잠깐 들어와 사는 것도 사실은 방법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야 잘 팔아요. 아, 왜냐하면 물론 이제 내가 살면서 저기 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생겨요. 야, 이게 오래돼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려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목적상 내가 오래 살 거다. 오래 살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은 약간 비용만 들여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팔면은 그 인테리어 비용은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뭐 잘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는다. 좀 이렇게 수리를 해 놓는다라는 측면에서 해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세입자가 네. 내년 27년 4월 6일이 지금 그분이 10년 다 살고 있거든요. 10년이나 살았어요. 네, 예. 세입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기가 한다. 조금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될까요? 하면은 그분은 나가야 돼요. 네네 맞아요. 예,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돼 있어요. 네. 예, 원래 이제 해서 뭐 계속 이제 그 2년씩 2년 터울로 해서 더 살 수 있잖아요. 갱신할 수 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전세가 저는 내년 6월이 만기고 세입자는 내년 4월이 만기니까 두 네. 달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2달 동안 인테리어를 조금이라도 하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파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제일 낫죠. 특히 아, 지금 예. 월세면 보증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러면 보증금 내어주고 인테리어를 좀 하고 예. 그러면서 여기 전세 빼서 일단 들어갔다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 4월이니까 11월까지 기다리는데 뭐 어쨌든 우선 개통되는 걸 보고 나서 아, 그러고 나서 물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때 시장을 또 보는 거예요. 예. 뭐냐면 호재라는 게 그거 뭐냐면 자 이게 지금 그 호재는 교통 호재예요, 그죠? 개통에 대한 네. 부분이 호재예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일반 분들은 다른 분들은 여기 갖고 있는데 2주택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언젠가 뭐 일반 과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다려요. 그럼 물건이 안 나와, 그잖아요. 예. 그럼 나만 물건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얼른 나와서 팔려고 하기 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내가 1억을 올릴지 아니면 1억 5천을 올릴지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때 시장 반응에 따라서 제 얘기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 5억 뭐 5천 정도 됐는데 그때서 뭐 6억 5천 아니면 7억까지도 받을 수 있다더라. 그때 또 전화 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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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때 판단해서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네. 왜냐하면 아까 288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주차 대수가 300한 뭐 10세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주차는 한 문제가 대가 없어요. 넘어요, 주차가. 네. 주차는 이렇게 문제가 주차 여유가 있는 장점이 보면 여기 이제 하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아파트들 최대 맹점이 주차가 힘들어요. 예, 예, 맞아요. 여기는 지어질 때 태생 자체가 주차대가 1000대면은 2, 300대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소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비해서는 홀등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단지 지금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얘가 가치를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또 옆에 삼익 성경이라든지 그런 한신 동성이라든지 이 아파트도 좀 평형도 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게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삼박자가 다 고루 저기에서 시세가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냥 단순 5천 1억이 아니라 한 1억 5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감이 와요. 네,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해결이 네.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네, 네.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어리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한테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말을 어떻게 해요? 라는 말씀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 가치 면에서는 내가 실거주하면서 좀 매도 타이밍 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요. 네. 이 박사님하고 3년 전에 제가 면담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까치마을, 서울에 까치마을이 네.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하고 여기 죽전에 동성 아파트 하나하고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까치마을은 13년 살았고 22년 보유를 했어요. 네. 근데 동상은 지금 한 4억에 살았고 네. 지금 한 10억 정도 가는가 봐요. 네. 근데 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파트 두 채 가지고 네.
예, 이것을 팔으려고 내놓고 보니까 네. 세금이 뭐 3억 5천 4억에서 전세도 못 얻겠더라고요. 네. 5월 9일 이전에 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취소를 해버리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또 서울로 갔다가 일로 이사를 오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 거를 팔라고 하니까 세금이 13억 5천만 원이에요. 네. 세무사한테 어제 그제 물어봤더만은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님한테 좀 자세히 어떻게 좀 들으려고요. 연락 잘 주셨어요. 마음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 네. 예전부터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던 이 수서동에 있는 거죠. 까치마을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용인 죽전에 동성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 다주택 상황이라 동성 아파트를 팔자니 전세금도 안 나오고 또 예. 먼저 있던 까치마을을 팔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결국 그냥 5월 9일을 넘긴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3년 전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 수서의 까치마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오래도록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예. 예, 거기서도 거주도 한 13년 하셨고 지금 뭐 전세 놓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예. 옛날에 산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 한 20억 가더라고요. 20억 대요. 그렇죠? 자,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얘는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팔아야 돼요. 즉 지금 살고 계신 그 죽전에 현안마을 동성 아파트를 없어져야 얘가 네. 비로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것이고 옛날에 산 금액으로 따진다면 뭐 굉장히 작은 금액일 거예요. 1, 2억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예. 지금 20억에 판다라고 하면 1세대 1주택에 80% 장특공제를 받게 되면 대략 세금은 한 4천, 5천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얘는 팔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야 파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그 전에 만약에 얘를 팔긴 시점이다. 꼭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죽전 거를 좀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죽전 거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죽전역 근처에 있거든요. 예. 죽전 동성 2단지 살기 아파트가 좋아요. 네? 예. 뭐 말씀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얘를 팔면은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 중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20%를 더 추가로 낸다 하더라도 세금은 따블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 뭐 지금 한 10억 하는데 아마 옛날에 이전 뭐 그때 당시에 산 금액이 한 5억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세금 계산하면은 뭐 한 1억 낼 거를 뭐 2억에서 3억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이거를 다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 보여요. 예.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예, 세금으로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뭐 이제 부동산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약간 패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어필, 특히 뭐 1주택까지 장특공제를 어떻게 손을 보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민심에서 지금 바뀌어진 거거든요. 만약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했었더라면은 만약 민심에서 이렇게 한 4만 표 차이 정도가 아닌 오히려 정원호 씨가 더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저는 뭐를 의미하냐면 분명히 지금 일관된 정책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세금 쪽으로 잘 가서 좀 규제를 막 해서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본다면 일시적으로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좀 완화책을 조금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때 돼서 지금 이제 5월 9일까지 같이 팔라고 해도 못 파셨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런 시기, 즉 일반 세율로 적용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게 도래 안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는 계속해서 묶어둘 수는 없어요. 예, 어느 예. 정도 거래가 너무 안 된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줍니다. 예, 그 이제 토지거래 허가뿐 아니라 조정대상구역이죠. 엄밀히 말해서 예, 조정대상구역을 예, 예. 풀어줘요. 그러면 조정대상구역 풀어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예, 시기까지는 기다려도 괜찮다예요. 이유는 예, 예. 아까 얘기대로 죽전역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얘가 쉽게 가격이 무너지진 않아요. 예, 예. 워낙 이 근처에 위쪽으로 오면은 다 분당 라인이잖아요. 예, 예. 그죠? 분당이고 지금 그나마 강세를 하고 있는 쪽이 그 수지구 쪽에 있는 신분당선 라인하고 분당선 예, 라인 예, 죽전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하철역 가까이 있냐 뭐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예, 얘 같은 예. 경우는 가격이 무너질 염려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기다려도 된다예요. 예, 예. 특히 수서 까치마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 언젠간 재건축되는 시점까지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건축의 공사비도 늘어나서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 평행의 공사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1 재건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5, 6억을 낸다 손 치더라도 거기 시세로 따진다면은 뭐 지금 20억이 아닌 20평대라고 하더라도 30억이 넘을 수 있는 예, 예, 그 예.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예, 예. 얘도 마찬가지 기다려서 일반과세가 적용됐을 때쯤에 그때 한번 예. 다시 고민 상담을 저랑 해보시면 그때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세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드리는 거는 잘할 수 있지만 세테크보다 우선하는 거는 이 물건을 제때 파냐 안 파냐를 갖고 예, 잘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둘 다 예. 저는 당장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잘 갖고 계시다가 아까 얘기대로 얘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더라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예, 그때 예. 아시겠죠? 예, 또 필요하면 뭐 아이고, 세금 얘기도 고맙습니다. 그때 예. 퍼펙트하게 해드릴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네,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야 할 시기다. 좋아서 멈춰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나 이 정책에 좀 활짝 귀를 열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 바뀐다 싶으면 꼭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그 성수동에 그 성수 전략지구의 빌라가 한 30억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양 사동에 그 신속통합 기획의 빌라가 한 2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진짜 맞는지 궁금하고요. 네. 거품이 낀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고요. 네.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네. 이게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사실 정말 다른 데 다세대 주택 투자하시다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놀라실 만도 한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빌라 30억,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 빌라 20억 이 가격이 현재 정말 시세가 맞는지 이 가격이 맞다면 지금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한강변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게 된 결론이 나왔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성수동 그리고 자양 사동에 대한 빌라가 가격이 뭐 30억, 20억 한다고 그래서 놀랍죠? 네. 네, 그게 맞느냐? 근데 사실 빌라 시세도 검색을 해보면 요즘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소위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빌라 시세가 다 뜹니다. 특히 여기처럼 좋은 지역,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양 사동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 실제 빌라를 매수할까 해서 물건을 검색을 해보면 물건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물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성수동은 빌라 가격이 한 30억 가고 여기는 빌라 가격이 한 20억 간다. 근데 도대체 무슨 빌라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가격이 이 정도 되는 게 맞냐? 거품이 낀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산다고 손 쳤을 때 더 더 오를 수 있느냐? 상투 잡는 건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까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빌라 가격이 그냥 단순하게 20억이라고 했을 때, 그죠? 네. 20억에 대한 이게 빌라는요, 나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평가를 얼마 받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네. 평가액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비례율 곱하여서 그 권리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빌라 하나가 얼마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가늠을 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글쎄 빌라가 얼마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처럼 괜찮은 지역에 빌라에 대한 어떤 평가 금액 자체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억에 샀는데, 그죠? 이 빌라를 내가 내가 받는 거를 8억에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P가 네.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가 12억이 붙은 거예요. 그죠? 네. 예. 야, 근데 이가 지금 P가 12억 붙은 게 다 붙은 거야? 아니면 더 붙을 거야?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보통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일단 조합원 분양 금액이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 그죠? 네. 분양가가 얼마일 텐데 시세는 얼마이더라 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 조합원 분양 금액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시세라는 거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늠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숲 트리마제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서울숲 트리마제가 지금 얼마냐? 얘가 한 9년 차 된 아파트예요. 한 700세대 정도 되고 한강 뷰가 다 보여요. 예. 그런 상태에서 30평대 기준으로 따진다면 얘가 한 지금 50억 됩니다. 예. 그러면 얘가 지금 3,000세대 들어오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10,000세대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정도면은 얼마 갈까라고 가늠을 해본다면 한 40억에서 5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상태로 대략적으로 시세를 뭐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를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인근의 거래 사례 비교라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 금액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잖아요. 이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조합원 분양이 얼마로 잡힐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한다면 조합원 분양을 알기 전에 일반 분양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반 분양 금액이 대략 평균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을 중심으로 3천에서 한 7천 사이, 많이 나가야 한 8천만 원이 넘는 정도로 지금 뭐 흑석동 반포나 이쪽에서 지금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이제 그렇게 정해져 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잡힌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금액보다 조금 싸겠죠. 조합원 분양가 금액이. 네. 이게 한 80-90% 싸다라고 하면은 조합 분양 금액을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한 15억 정도의 조합원 분양 금액이 잡힐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15억에서 만약에 45억의 시세 차익을 거둔다라고 한다면 이익은 30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이라는 게 내가 평가 금액을 8억을 받을 건데 12억에 대한 부분을 더 웃돈을 지불하고 산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합 분양 금액에서 시세로 넘어갔을 때 시세가 피가 프리미엄이 30억인데 여기서 빼기 그죠? 요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12억을 물고 들어갔구나. 그러면 빼기 12억을 하게 되면 여기가 18억 정도의 이익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더 이익이 존재하긴 하는구나. 단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도 모르고 모호하고 또 솔직히 이걸 투자하는 데 있어서 20억이라는 빌라 전세 뭐 한 3억 빼고 나면 18억 정도, 17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투자할 돈도 없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정도 금액에 아파트를 살 거다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그 아파트보다 이쪽에 있는 이 빌라 한 채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익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논리로 따진다면.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자양사동 신속통합계획이 지금 빌라가 20억인데 얘는 더 올라 있어. 더 올라 있는 이유는 얘는 예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대수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죠. 만세대 정도가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30억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세를 만약에 얘는 한 4, 50억 간다 치면 만약에 얘를 50억에서 60억 간다 아니면 70억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30억에 산다 손 치더라도 상투 잡았네 라는 측면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네 라는 측면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부동산의 금액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비싸다고 손치더라도 거래가 되는 이유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확신이 있는 거야. 저거 아파트 분명히 얼마짜리가 될 거야. 난 이거 사도 얼마의 이익을 더 낼 수가 있어 라는 부분이고 또 이걸 파시려는 분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내가 더 오를 건 알겠는데 이 정도쯤에서 내가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좀 모호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좀 복잡하기는 해요. 예, 이거를 뭐 어쨌든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이익은 낼 수 있다라는 측면만 이해를 하시고 꼭 세미나에 오세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셔서 사례를 몇 개를 좀 들어보시면 자세히 더 공부가 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성수동과 또 자양동의 30억, 20억 다세대 주택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지역 잘 한번 분석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다면 말씀하셨던 무료 세미나 오셔도 더 자세한 이야기 이윤환 대표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마련되어 있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자 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 중에서 보면은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특히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은 꾸준히 진행을 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재개발에 대한 포커스를 누구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역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제 구청장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구청장이 배출된 곳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적이 같으니까 서울시장과 같이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선정을 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지금 시대적 흐름상은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오셔서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